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자, 어제 지수에 대한 방향성 궁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결국엔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현 시점에도 양지수 모두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잠시 후에 다양한 해외 선물 전략 꼼꼼하게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립니다.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해외 선물 전략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 그리고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간의 마무리를 짓는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개장하기 직전인데요. 이번 주는 썸머타임 해제와 함께 저희 방송 시간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자 함께 이 시간 꾸며주실 출연진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해설위원님 궁금하실 텐데 오늘은 김정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에 한 주 만에 나왔더니 이제 시간이 바뀌었네요. 11시로. 그렇죠. 네. 네, 이제 그 날짜가 넘어가는 때 같이 하니까요. 12시를 같이 넘어갑니다. 이게 새해도 아마 12월 30일 날은 방송 안 하니까. 네, 새해 맞이 못하겠지만 그래도 날짜를 같이 넘어간다는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겠네요. 네, 이틀을 함께하는 의미가 더 있죠. 네. 멘트 정리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네. 앵커님. 네. 시작부터 훈훈한 분위기로 시작하는 신세계입니다. 이렇게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겠고요. 시황적인 부분이 궁금해 하시는 만큼 오늘도 정말 다양하고 집중 있고 그리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기대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요일장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짜드릴 마스터님 소개할 시간인데요. 오늘의 마스터를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외 선물의 새로운 별입니다. 북두칠성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낮에도 별이 뜨고요. 밤에도 별이 뜨고, 해외 선물 시간에 특히 이제 별자리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가 좀 알려드리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늘 또 나왔고요.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오일도 있고, 그리고 S&P 나스닥도 지금 이제, 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살짝 눌림을 받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종목별로 시황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맞아요. 오늘 저희 서울경제TV 아대에서 매일 아침 10시 북두칠성 절대항생을 통해서 오늘의 마스터님 함께 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아침과 저녁,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북두칠성 마스터님 해외 선물 전략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지금 11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일단 지수에 대한 흐름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각도 지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2,577.50포인트, 전거래일 대비해서 0.22% 빠진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고요. 나스닥도 역시나 같은 가격대로 좀 밀리고 있습니다. 6,300포인트 이어가고 있는데요. 개장 후의 지수 흐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유로 FX는요, 오늘장도 반등합니다. 1.16735달러로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드도 보도록 하죠. 골드는 1284.9달러입니다. 어제와 좀 같은 가격대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57달러를 다시 돌파하네요. 57달러 초반대 57.2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지수에 대해서 좀 눌림이 나오는 시간일까요? 잠시 후에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 57달러를 돌파를 다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안착할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북두칠성 마스터님과 함께 의견 나눠볼 이슈들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퓨처스 이슈 토크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지연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지수가 하락했다라는 이슈인데요. 자, 어제장에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도 역시 같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개장 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재패니스 옌입니다. 저가 매수 이유로 인한 단기 추세 상승으로 변경이 됐다라는 부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반등을 하고 있는 가격대인데요. 8,830.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는 골드입니다. 달러 하락과 저가 매수 추가 유입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슈인데요. 자, 골드 어제 윗꼬리를 달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 시점에는 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고점 부근에서 지속적인 매수세 유입으로 소폭 상승폭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어제장에도 57달러 돌파에 대한 시도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만 종가는 57.03달러였고요. 지금 현재는 57달러 지지가 된 이후 57.18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슈는 바로 S&P 500입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개장 전에 약보합권으로 흘러갔다가 장 마감에는 결국엔 들어 올리는 이런 레퍼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서 지금의 하락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하지만 어제는 달랐습니다. 어제는 좀 밀렸고요. 하지만 아랫꼬리가 길게 마감이 됐고 현재 시점에는 지금 가격대도 밀리고 있는 가격대인데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지수에 대한 매매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들어보도록 하죠. 자,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만장일치가 나왔어요. 다운의 의견이 통일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먼저 해설위원님의 S&P 500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S&P 500 같은 경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제가 지난주에도 S&P 하락을 얘기했었는데, 네. 올라왔어요. 이틀 전까지 틀렸을 뻔 했는데, 네. 지금 이틀 동안 지금 쭉 밀려주면서, 제자리에 다시 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얘기 드리지만, 한 주간에 좀 시장을 얘기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시장은 그렇게 맞진 않은 편이 있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자리는 제자리다. 그런 의미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세제 개편안이 일단 2019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서로 엇갈리게 되면서 상원하고 하원하고 제가 봤을 때 미국 상원 하원이 지금 뭔가 뜻이 안 맞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상원하고 하원이
계속 이제 대립하고 있는데 지금 저 퍼센트 세제 개혁했을 때 개인 소득 구간 나누는 퍼센트 가지고 지금 서로 이제 대립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상원하고 하원이 뭐 서로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나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다 섞여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쉽게 의견 합의 보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게 약간 불확실성이겠죠. 그리고 2019년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일단 내년에 당장 뭔가 얻을 건 없다. 똑같다 어차피 내년은. 근데 주가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주가 지수를 선행 지표로 많이 봅니다. 예, 주가 지수, 종합 주가 지수를 선행 지표로 많이 보는데 네. 미국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을 보시면 이건 선행 지표라고 봤을 때 선행 지표로 봤을 때 6개월 정도 선행한다 보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2019년에 세제 개편안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엔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반납하지 않을까. 네. 근데 반납하더라도 그래도 기대감 좀 남아있기 때문에 6개월 선행한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반납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대감을 반영한다라고 봤을 때 빠지는 것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제한은 있을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이 기대감이 많이 꺼지면서 좀 밀린다는 흐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즘 좀 트렌드가 살짝 지금 위험자산 좀 발 빼는 트렌드예요, 지금. 예. 네네. 전체적으로 좀 불안합니다. 북한이 조용하니까 이제 중동이 시끄러워요. 중동이 시끄러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좀 약간 안전자산 쪽으로 약간 소도되는 그런 분위기가 살짝 아직 뭐 완벽하게 나왔다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수가 올라가기엔 좀 쉽지 않다. 또 실적 발표도 좀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소매업체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거는 좀 아마존 영향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아마존이 하도 여기저기서 많이 해먹기 때문에,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마존 네. 관계자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제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문어발식 확장, 아마존의 이 문어발식 확장으로 네. 소매업체들이 좀 타격을 좀 받는 게 아닌가, 실제로. 그런 모습이 처음으로 나타난 분기 실적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 발표 이슈도 좀 많이 소멸한 상태라서 제가 볼 땐 지수 상승은 좀 쉽지는 않다. 네. 좀 횡보하면서도 제가 이제 차트 보시면은 2557.56 정도까지 밴드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의 공공행진을 이어갔던 위험자산으로 대표되는 지수에 대한 흐름. 자, 이제 최근 투자자들이 거래량 그리고 유동성이 위험자산에서 좀 빠지고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그 초석을 좀 짚어주셨는데, 그리고 일단 상승 재료였던 부분들이 좀 소멸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청산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또 다운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도 역시나 지수에 대해서 다운 의견 드렸는데요. 저는 이번 주 내내 좀 상승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빠지고 지금 현재 시점 빠지는 거 보아하니 일단 저도 오늘 약보합 마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다운이라고 해서 뭐 매도적인 관점은 아닙니다만 일단 가격대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는 여기서 2577선, 그러니까 70선 후반대 가격이 깨지면은 저는 아래쪽으로 조금 스페이스가 열려 있다라는 뭐 짧은 관점입니다. 일단 한 번에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는 건 아니고 올라갔던 흐름대로 조금씩 내려오고 좀 주요 가격대를 터치를 했을 때 그때 좀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오늘 약보합권에 대한 의견으로 다운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도 오늘 같은 다운을 들어주셨는데 이 다운이 어떤 의미일지 그리고 S&P 500에 대해서 매매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인지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뭐 세제 개혁안에 대해서 기대감 상승으로 예전부터 계속 올라왔었죠. 상승 움직임이 글로벌 증시들이 지표마저도 좀 좋게 나오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이제 하락 마감했고 오늘도 지금 많이 좀 눌러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매도보다는 매도 움직임에 대해서 진입자리를 잡는 게 먼저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좀 조정을 받고 움직임을 받고 있는 모습에서 아무래도 위아래로 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은 방향성을 대응할 때는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좀 좋아 보이고요. 오늘 뉴욕장 개장 이제 11시 반에 개장을 하죠. 뉴욕장 개장하고 나서 움직임이 이제 조금씩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도 대략적으로 이제 금요일장에서는 제가 대응을 할 때 그렇게 이제 확률적으로는 강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없었는데 혹시라도 강하게 좀 나온다면은 S&P 같은 경우는 2582 라인 2582
2582 라인대에서 좀 저항을 받으면서 만약에 반등받고 뉴욕장 반등받고 올라오면요. 2582 라인에서 매도로 저항대 예상하고 들어가는 것이 좀 매도 대응 진입 자리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도 똑같습니다. 2570 라인, 2571, 2570 라인 마찬가지인데 그 라인대 지금 저점에 보이시죠? 200T으로 봤을 때 제가 저점에다 그어놨는데 2571.25 정도에서 돌파하면서 갑자기 하락세로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으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여기서 저점 돌파하면서 음봉으로 나오게 되면 오늘장 하락세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자리 있으면은 네.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나스닥도 좀 같이 보내드릴게요. 네네, 같이 보죠. 같이 밀리고 예. 있죠, 현재. 저는 S&P와 이제 나스닥을 같이 보면서 거의 주로 나스닥으로 거래를 합니다. 나스닥 거래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상승 움직임 나올 때 좀 반납을 잠깐 하고 그럴 때는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은 같은데 눌림 받는 자리가 좀 더 뭐 덜 받고 덜 안 받고 상승음이 좀 더 나오고 S&P야 어쨌든 간에 좀 일맥상통하게 좀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글로벌 증시는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나스닥도 이제 이전과 S&P와 똑같이 매도로 보는데요. 나스닥은 6310 라인, 6310 라인에서 좀 저항받는 모습 보이면은 거기에서 지지 역할을 하면서 매도로 대응하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나스닥 밑에 라인이죠. S&P 아까 전에 70 라인처럼 저점이죠. 6284, 6284.25 라인 때 만약에 돌파하면서 매도세가 좀 나오면은 강하게 하방세로 음봉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S&P에 대한 흐름 뭐 또 짚어주셨고 잠시 후에 또 매매 포인트 나온다면 그 가격대 실시간 리딩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스터님은 S&P 분석할 때 또 나스닥과 함께 병행해서 저희가 분석을 도와드리는데 나스닥에 대한 포인트도 짚어드렸습니다. 뭐 나스닥 역시 뭐 개장 이후에 다시 한번 매매 포인트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마스터님과 함께 이렇게 S&P 500에 대한 지수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11시 15분이 지나간 시각입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재패니즈 엔입니다. 최근에 저희 이슈 시간에도 지금 뭐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재패니즈 엔 같은 경우에는 엔화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수, 니케이 지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뭐 이전에 뭐 BOJ에서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집중이 되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 저점을 잡은 걸까요? 올라오고 있는 흐름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패니즈 엔 준비되셨나요? 들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아니 두 번째 주까지 저희가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네, 업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좀 엇갈렸던 혹은 좀 헷갈렸던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 방향을 뭐 잡아가는 걸까요? 막 약간 이런 분석도 이어지는데 자, 그러다 해설위원님 먼저 들어볼게요. 네, 뭐 재패니즈 지금 얘기 드리자면 제가 아는 지인이 있습니다. 지인이 있는데 네. 지인이 지금 오사카 여행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사카 여행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왕복 25만원밖에 안 한다. 정말 싸졌더라고요. 네. 정말 싸졌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싸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 여행 막 가시면 안 되고요. 국내 여행을 더 좋아하는 네. 저는 국내 여행 더 좋아합니다. 예.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일본이 요즘 이제 싸다. 많이 싸졌다. 뭐 이런 생각을 예인이 그만큼 싸졌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저점이 좀 나았다라고 좀 보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재패니즈 엔이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네. 일단 아베가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서 압승을 했죠. 다시 또 네. 압승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지지 기반이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재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아주 강경하게 또 아베노믹스 위주로 또 가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지금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글로벌 공조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는 많이 봤을 겁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일본 방문했는데 우리 아베 총리가 우리 아베는 아니죠. 그 아베 총리가 일본의 네. 아베 총리가 네. 예, 상당히 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굴욕 외교를 한 거 아닌가 맞아요. 좀 있었어요. 벙커도 들어갔고 예. 뭐 잉어밥 뭐 예, 여러 개 뭐 이슈가 있었죠. 진짜 뭐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일본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만큼 미국에서 금리 올리면 일본에서 반항을 못할 거다. 네, 비슷하게 따라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러면서 일본이 예를 들어서 양적완화 축소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축소하는 속도를 좀 늦춰준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한다면은 엔화가 하락한 속도가 조금 더딜 거고 하방 경직성을 좀 확보한 상태에서 좀 반등할 자리가 나오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엔화가 안전자산이라고 좀 봤을 때 네. 북한이 좀 조용하니까 요즘에 중동이 정말 시끄러워요. 예, 중동은 지금 거의 전쟁 직전입니다,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도대체 어디서 또 전쟁하고 있냐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레바논하고 사우디하고 레바논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이란하고 사우디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중동이 상당히 복잡한데, 제가 좀 나중에 5일 할 때 좀 자세히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사우디가 레바논에 있는 자국민을 다 철수시켰어요. 철수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상태예요. 근데 레바논 총리가 사우디 방문했는데 지금 레바논 총리가 구금당했거든요. 지금 거의 구금당한 거 다름없어요. 지금 사우디 방문했다가 못 돌아가고 있어요. 레바논으로. 근데 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이유가 좀 있습니다. 시아파 수니파의 갈등이 또다시 이제 불거지는데 네. 이 갈등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면 사우디 내부에는 지금 현재 왕자의 난이라고 예, 난리가 났죠. 예, 지금 왕자의 난이라고 지금 빈살만 왕자가 지금 자기 형제들, 이복 형제들입니다. 네. 형제가 좀 너무 많아서 이복 형제들을 다 지금 구금하고 체포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내부 불만이 많잖아요. 네. 외부의 적이 필요합니다. 타겟이 딱 나왔죠. 이란 시아파. 아, 외부에 적이 있어야 결속이 네, 되죠. 결속이 되니까 네,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그 이 시나리오는 미국 트럼프와 미리 이미 사전에 교감이 된 상태다. 그런 상태라는 점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보면 아마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간 좀 발휘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저점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화에 대해서 또 안전자산으로 꼽히고 있는 재패니즈 옌에 대한 부분 정말 다양한 시황적인 측면에서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좀 저점을 잡은 것을 좀 현재 상황에서는 분석하시고 계시고요. 여기서 이제 좀 반등에 대한 의미를 좀 부여해 주셨는데 자, 그 부분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역시나 오늘은 업을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뭐 바닥권은 다져졌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짧게 매수로 접근이 가능한 가격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시점입니다. 지금이 8,827선인데 저는 일단 뭐 8,800 지금 제가 가격대를 좀 볼게요. 8,870 뭐 한 중반까지는 열려있지 않나라는 상방 쪽으로의 부분을 좀 분석을 도와드리면서 저도 역시나 저점 잡았다. 지금 뭐 짧게는 가져가도 좋으실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저도 옌에 대해서 업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이슈 옌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스터님은 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역시나 업이시잖아요. 네네. 일단은 옌 같은 경우에는요. 2016년 말에 작년 말이죠. 망해 말에 강하게 하방세로 나오면서 저점에 대해서 지금 바로 부딪히고 있거든요. 지금 좀 차트로 일봉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전에서 이제 작년이죠. 계속적으로 상방 움직임이 좀 강세로 나왔다가 연말에 갑자기 좀 떨어지면서 저점을 갱신하고 좀 부딪힌 모습으로 보였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현재 부딪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항대에서 좀 강하게 반등받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꼬리부분을 삭제를 하고 2017년 올해 들어오면서 3월 그리고 5월 그리고 7월에 그 저점에서 또 부딪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올해도 지금 연말 다가오면서 좀 하방세로 나오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일봉상에서 저점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밑에는 마찬가지로 저도 좀 많이 다져졌고 그리고 반등 움직임 받을 구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밑에 저항대를 잡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 들고요. 일봉을 보실 때 당연히 뭐 캔들의 꼬리 같은 건 다 삭제를 하고 보시는 건데 지금 좀 움직임에 대해서 매수로 대응했을 때 그럼 청산 자리를 얼마나 잡아야 되냐라고 그렇죠. 좀 중요하겠는데요. 네.
청사자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늘 분봉이 뭐 양봉이나 음봉으로 나올 때 그 색깔이 좀 많이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에 대해서, 전일장에 대해서의 저항대를 긋고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일단 오늘 어제 새벽장이었죠. 전일장이 이제 새벽장인데 88 지금 5 라인에 지금 물리면서 좀 떨어진 모관으로 보이는데, 네네. 제가 또 밑에 또 저항대를 좀 그어놨습니다. 8814 라인대에서 지금 좀 부딪힌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반등받고 떨어지면 여기서 바로 매수로 대응하면서 어제 장에 대한 전고점까지 꾸준하게 좀 밀고 가는 것도 좀 길게 보는 전략도 좋아 보인다고 좀 보여지네요. 네. 역시나 마스터님도 지금 옌에 대해서는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시점이다 분석을 해주셨고, 어제장의 고점까지에 대한 목표가를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어제장의 고가는요, 8,855.5선입니다. 그 부분까지에 대해서 좀 목표가 설정 도와드렸고, 매수적 관점으로 좀 어제의 고점을 목표가로 활용을 해보자라는 분석까지 매매 포인트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S&P 500과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는 재패니즈 옌까지 짚어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성과 그리고 각 종목들 간의 추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추세 안에서 매매 포인트 저희가 상세하게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바로 골드입니다. 자, 골드에 있어서는 뭐 이전에 리스크가 해소된 이후에 안전자산으로서 좀 매력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움직임이 적다라는 부분들이 좀 불거져 나왔었는데, 하지만 최근에 골드 상승주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오늘은 1284.7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제장의 슈팅이 조금 더 강했죠. 어제 고가는 1289.5달러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종가는 1285.6달러였습니다. 현재 시점은 어제 종가보다 살짝 눌린 가격대죠. 1284.7달러인데, 자, 먼저 금에 대해서 골드죠.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에 대비해서 또 골드가 영향을 받는데요.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희 오늘 뭐 맞췄나요? 지금 계속 공통형이 나오고 있는데요. 약간 방향이 좀 그렇죠. 흐름이 바뀌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바로 들어볼게요, 해설위원님. 예, 뭐 간단합니다. 골드도 마찬가지죠.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전자산 소모 심리가 살짝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 상승세가 좀 깊어지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 상승세가 이제 제가 이게 전체적인 전략을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네. 어떻게 얘기 드렸었냐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미 연준 의장이 딱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다가 이게 12월에 금리 인상 전까지는 어느 정도 반대 방향으로 좀 흘러가는 흐름 나왔다가 12월에 미국 FOMC에서 금리 인상하면서 다시 골드 하락, 달러 인덱스 상승. 요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월에 FOMC가 다가오기 전까지는 한 번에 반대 방향 움직임이 있을 거다. 골드는 상승 움직임이 한번 나올 거고, 달러 인덱스는 하락 움직임이 한번 나올 거다. 네. 그리고 FOMC 근처 한 10일 전쯤 해가지고 10일, 15일 전쯤 그러니까 이 12회의가 나오면서부터 바로 다시 달러 인덱스 상승, 골드 하락이 나올 거다. 이제 그 지난번에도 과정이거든요. 말씀해 주셨죠. 그 네.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흐름인데, 거기에 하나 재료가 도와준 게 있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이슈가 불거지니까, 네. 중동에서 지정학적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게 어느 정도 불안감을 좀 조성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드가 딱, 그러니까 이게 까마귀 남자 배 떨어진 것도 참 웃긴데, 네. 예, 딱 이 시기가 왔을 때 딱 골드가 아주 좋아하는 재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재료들 때문에 좀 영향을 받는다. 도대체 중동 얘기는 뭔 얘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잠시 이게 후에 길어요. 들어볼까요? 이게 상당히 길어서, 네네. 예, 이게 중동 역사 공부를 이제 다시 또 같이 하셔야 되는데, 네네. 예, 이게 좀 약간 현재 정세 파악, 그러니까 그 해외 선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좀 해외 쪽으로 뉴스 쪽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좀 상당히 좀 흥미있게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럼요. 뭐 이렇게 네.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런 부분 하나 있고, 골드가 또 하나 좋아하는 뉴스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뉴스죠? 최근에 달러의 움직임, 그리고 진정학적 이슈, 그 다음에 뭐 안전자산 소외 심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했는데, 네. 사실 골드에 영향을 주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면 수급이에요, 수급. 그러니까 네. 골드에 있는 수요와 골드의 수요와 광산에서 캐는 골드 공급, 이 부분이 원래
어느 정도 항상 영향을 조금씩 미쳐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최근 1, 2년 동안은 이 금리 인상 관련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네. 그 영향이 많이 줄었었다는 게 사실이고요. 예전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수요 공급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 공급 이슈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케일 오일이 증산 얼마 하느냐, 수요가 얼마 나오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골드는 사실 예전에 좀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에 연동한 반대로 움직이는 게 조금 컸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일단락되고 이제 지금은 수요 공급에 좀 포인트가 가 있는 상태고 골드는 지금 수요 공급 포인트보다는 이제 각종 뉴스와 지정학적 이슈, 안전상 선호 이런 부분에 좀 포인트가 있는데 네. 남아프리카 광산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생산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공급적 이슈도 좀 나왔다. 그런 부분에 이제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것처럼 네. 갑자기 그런 뉴스들이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다. 지금 이게 골드 올리려고 하는 뉴스들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뭔가 골드가 오르면 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서 네. 예, 이런 뉴스들이 부각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하면은 골드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잘 다져왔고 그런 부분 때문에 상승을 하되 크게 상승이 좀 힘들다. 그래서 1290.4 정도까지 좀 갈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많이 가봐야 1300 초반? 예. 네. 거기까지라고 좀 보여지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사이클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FOMC 금리 인상할 때쯤 밀릴 거다라는 거.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흐름을 좀 타볼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금이 좀 흡수가 잘 되고 좋아하는 재료가 지금 나왔네요. 네, 그 재료를 지금 쏙쏙 빨아들이고 일단 저점에서 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부분까지 분석을 도와드렸고 이전에 금리 인상 뭐 직전에까지 또 사이클을 좀 한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 요 며칠간은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주춤한 사이에 금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오늘은 지수까지 좀 빠지면서 이런 부분을 좀 지지를 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뭐 직전에는 다시 한번 달러가 강세가 되는 흐름에서 또 반대적으로 또 금에 대한 흐름까지 함께 연동돼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뭐 속보 기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금값에 대한 뉴스인데요. 미국 증시와 그리고 달러 약세 상승했다. 뭐 앞서서 저희가 또 짚어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그 두 재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인 분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금값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도 역시나 오늘 업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저는 뭐 앞서서 뭐 해설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달러도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위험 자산인 지수가 어제 빠졌고 지금 현재 흐름도 빠지는 것으로 보아해서 저는 또 업을 들었거든요. 그 시장에서 이제 유동성, 돈이 이제 흐르고 이 종목에서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마련인데 일단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 위험 자산에서 조금씩 자금 이탈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금 쪽으로 지금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현재 1285달러 부근인데요. 저도 일단 좀 짧게는 일단 뭐 1차적으로는 1290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금에 대해서 이슈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슈 들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스터님은 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역시나 업이시잖아요. 네. 네네. 저는 이제 골드를 볼 때요, 유로와 항상 같이 봅니다. 어차피, 유로와 골드는 달러에 관련돼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달러 약세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모습으로, 유로와 골드를 전체적으로 밀어주고 있는데, 지금 밑에 5분봉, 이제 분봉으로 보시면요, 틱 차트로 보면 잘 안 보이시고요. 유로와 골드를 같이 네. 보면은, 골드 쪽에서 상방 움직임이 훨씬 더 양봉 움직임이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달러 약세 나오면서 당연히 유로도 올라가지만은 골드 자체적으로도 상방 움직임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종목이 골드라는 종목 자체적으로 상승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에 달러 약세까지 밀어주고 있는 모습이니까 골드가 상승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유로에 비례해서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매수로 대응할 거면 유로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골드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골드로 좀 많이 거래를 하면서 좀 좋은 좀 수익권을 제가 좀 따냈는데 일단은 골드 당연히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오늘자리는 제가 저항대를 좀 세 개를 좀 잡아드렸습니다.
1284.0이랑요. 그 다음에 거기서 20틱 위인 1286.0 그리고 위에 1288.5 정도로 잡아두시고요. 네. 이 저항대 잡아두고 돌파 여부에 따라서 매수로 진입하는 거고 눌림 받는 거 확인한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라인에서 지지 예상하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손절효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잡아드린 만약에 뭐 6.0에서 매수로 들어간다 하고 하면은 그때 저점이 4.0이거든요. 20틱에서 한 25틱 정도 손절효과를 잡고 네. 대응하는 것이 좀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골드에 대해서는 매수 쪽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1284달러 또는 1288달러 이 부분, 90달러 아래의 부분에서 매수 관점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네. 손절에 대해서는 25틱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매매 포인트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뭐 시간 흐름에 따라서도 또 다른 실시간 리딩 도와주실 거죠, 마스터님?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까지 짚어봤는데요. 지금 시각이 33분이 지나간 시각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자, S&P 500 지수와 나스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개장 전에 일단 눌린 상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낙폭을 많이 줄여가고 있는데요. 2,578.25포인트, 전거래일 대비해서 0.19%로 낙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역시 나스닥은 그대로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6,299포인트까지 좀 밀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요. 상승 여력이 더욱더 세지고 있습니다. 1.16800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85.3달러,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57.1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S&P는 조금 상승 시도를 하려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내 좀 밀리는 흐름인데요. 지금 5분이 되지 않은 시각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난 이후 다시 한번 지수에 대한 흐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요. 뭐 기사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는 세제 개혁안 지연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동반 하락 출발했다라는 본장에 대한 소식도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각가지 뭐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올라온 뉴스도 저희가 전달 도와드릴게요. 파월의 연준은 통화 정책 변화가 없을 것이다.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부분 짚어봤고요. 그리고 미국 매스터 여는 총재는 점진적 금리 인상이 경제의 최선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정책을 다시 한번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뉴욕 증시 개장 이후 뭐 시세 살펴봤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속보들도 저희가 빠르게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까지 골드 들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이번 주 원유 재고 때 오히려 재고가 늘어났습니다. 일단 재고는 늘어났는데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상승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재료는 뭐 갖가지 많은 리스크들, 이런 리스크들과 불확실성이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오늘은 57.1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뭐 장 막판에는 또 다시 좀 빠질 수도 있어요. 57달러를 안착을 할 수 있느냐 여부, 그리고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이에요. 업앤다운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좀 갈리네요. 역시나, 네, 그렇죠. 저 사실 부처님이 지금 네, 내릴게요. 얘기가 저도 사실 중립을 하고 싶은데, 네. 아직 이 불안이 좀 아직 가시지 않았다, 중동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좀 약간 이제 업을 한 거고요. 저 때도 부투치선님의 그 중립에 대한 그 고민. 네. 그거 좀 이해가 저도 됩니다. 이해가 돼요, 네. 사실은. 네. 네네. 먼저 들어볼게요. 먼저 얘기 드릴까요? 네네. 네. 지금 이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가 사실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릴 때, 상상이 쉽지 않다. 얘기 드렸는데, 네. 예, 보기 좋게 상승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날 줄 몰랐어요, 저는. 사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해외 선물의 신 할 때, 네. 그때 기억이 아마 나실 분은 날 수도 있어요. 해외 선물의 신 하고 있을 때 제가 사우디에서 왕자 나이 났다라고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어요. 6월 저는 달에. 기억이 나요. 네, 6월 달에 네네. 한번 얘기를 드린 네네.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지금 이제 중동 이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두바이유와 이제 석유가 세 가지 종류가 주로 있다. 북해산 브렌트유, 두바이유, 그다음에 WTI 이렇게 있는데 이제 두바이유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미쳐요. 네. 물가는 어차피 서로 수입하고 수출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중동에 영향을 받는데 크루드 오일이 중동에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이게 그러니까 올해 6월에 이제 그 사우디에 왕세자가 2명 있었어요. 오, 네. 사우디가 좀 되게 복잡한데 2부에 좀 자세히 얘기 드리고 간단하게 좀 얘기 드리면 사우디 왕세자가 2명 있었어요 원래. 근데 그 왕세자 1왕세자를 네. 지금 현재 2왕세자였던 빈살만 지금은 제일 왕세자가 됐죠. 2왕세자 빈살만이 제일 왕세자를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체포했어요. 체포하고 군대까지 폐위시켜버렸어요. 이용해서. 바로.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조짐이 난 게 이게 조만간에 한 번 더 터지겠구나.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거 뭔가 터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가계도가 나가고 있죠. 나가고 있는데 폐위되는 왕자가 맨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아마 조만간 터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번 달인지 몰랐던 거예요. 아, 저는. 오늘도 역시나 상세한 그림이. 가계도입니다. 예, 가계도인데 제가 아니, 자세히 그런데 지금 인물 사진이 흑백이 좀 다르잖아요. 흑백은 돌아가신 분이고요. 예. 아. 그 이번에 네. 반대파 축출할 때 네. 2명이 죽었어요 또. 2명이 죽었는데 네. 뭐 이래서 뭐 다들 축출해서 체포만 한 줄 알고 있는데 네. 얘기 드리자면 사실 이제 이번 축출할 때 우리가 만수르가 사망했다는 얘기를 깜짝 듣고 놀랐었죠. 다들 깜짝 놀랐죠. 우리가 흔히 알던 그 만수르 분이 아니고 네. 이름이 오른쪽 가계도 부분 맨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지금 흑백인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그분이 이제 헬기 사고로 죽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해외에서는 헬기 사고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보고 있지 않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바로 폐위된 제일 왕세자의 아들이거든요. 확실히 죽여야 될 사람이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압두라지즈 빈파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포에 항전하다가 총격전까지 벌이다가 사살됐어요. 이제 그런 정도로 좀 되게 심각한 상황인 거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2부에서 좀 자세히 또 얘기를 드릴 텐데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약간 확전된 분위기입니다. 확전돼 가고 있는 분위기가 뭐냐면 이 사우디 내에 이런 불만과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뭔가 외부로 표출하기 위해서 타겟으로 잡은 게 이란이에요. 이란이 시아파 맹주가 이란이죠. 수니파 맹주가 사우디인데 네. 지금 타겟 잡은 게 이란인데 레바논에 보면은 지금 헤즈볼라라는 무장정파가 있는데 얘가 시아파예요. 네. 그러니까 레바논에 영향을 점점 크게 미치고 있으니까 네. 사우디가 레바논에 타겟을 잡고 레바논에 이제 개입하는 거죠. 레바논 개입하게 되면서 이제 현재 이게 약간 시아파 수니파 싸움이 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 내의 분쟁이 시아파 수니파 싸움까지 옮겨가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진행이 된다면 조금 더 혼란스럽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유가는 뒤에 가면 떨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펙에서 서로 합의한 부분이 감산 합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 이렇게 이란 시아파 수입하고 붙으면 시아파에서 감산 절대 안 할 겁니다. 예. 감산할 이유가 없어요. 네. 왜냐면 유가도 시아파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유가가 낮을 때나 감산하는 거지 이렇게 유가 높을 때는 감산할 이유가 없다. 감산 연장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약간 뉴스로 요즘 나오면서 지금 유가가 추가 상승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오히려 네. 추가적으로 지금 57달러까지 금방 왔는데 여기서 위로 못 가고 있는 거는 오펙의 감산 회의가 아마 깨질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시아파 수입파 싸움 몰아가면서 시아파 국가들이 약간 빠지는 그러니까 감산에서 빠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다. 네. 대표적인 나라가 이라크하고 이란이거든요. 이란하고 이라크가 아마 감산 합의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유가가 지금은 지정학적 이슈로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오펙의 감산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셰일 업체들이 이제 증산하기 시작하고 이번 주 원유 재고에서 분명히 그런 모습이 좀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셰일 오일에서 다시 증산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결국은 유가는 다시 또 하락하는데 대신 유가가 레벨업을 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50달러를 사이에 두고 위아래로 올라갔다면 지금 55달러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55달러 기준으로 보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계도를 볼 줄 몰랐어요. 크루드 오일에서. 가계도 리뷰에서 좀 자세히 얘기 드릴게요.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해외 선물을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크루드 오일 관심 많으시고 또 많이 거래를 하시잖아요. 계속해서 이어가실 그 가정 안에서 이런 전반적인 시황을 미리 좀 알아두신다면은 앞으로 정말 적용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마지막 이슈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다운의 의견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57.14, 어제도 시도를 했고, 그제도 시도를 했습니다. 최근 이 고점에서 지금 4거래일, 오늘까지 일단 5거래일이죠. 5거래일 연속 이제 58달러, 57달러의 안착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57달러 뭐 중반대, 뭐 초반대라든지 중반대에서 좀 짧게 매도, 는 어떻겠냐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56달러 후반까지 좀 하방 쪽으로 짧게 좀 끊어가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오늘 다운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 알아보고 있는데요. 뭐 속보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펙 10월 산유량이 9월보다 하루 9만 배럴이 감소가 됐다라는 속보입니다. 자, 오펙의 10월 산유량이 9월보다 하루 9만 배럴이 감소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펙의 10월 원유 생산량이 6개 회원국 중에서 감소가 관측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전월에 비해서 하루당 9만 배럴이 하락했다고 이런 매체에서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44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마스터님의 크루드 오일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망을 들어주셨는데 일단 저와 해설위원님 두 분 다 이 관망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라는 부분을 또 전달해드렸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일단은 오일은요. 네네. 지금 57달러에서 계속 물려 있어요. 지금 이번 주 화요일날 새벽이었죠. 그때 좀 상승분이 나왔지만은 주간원유 재고도 이번 주에 있었는데 재고량 예상치보다 좀 다른 움직임 나오면서 바로 상승했지만 바로 또 회복을 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상승 부분을 이미 회복하면서 출발한 시간대부터 12시 저점까지 건들면서 지금 57달러 다시 또 물려 있거든요. 원유 재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차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방향성에 대해서 잡아주진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원유가 계속적으로 상승 움직임이 나오고 제가 이제 아파트에 있는데 네.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뭐 조금만 이제 모니터가 나오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해외 선물 시장을 대응하고 있는데 모니터에서 뭐 뉴스 이제 자그맣게 이제 나오는데 뭐 오일이 이제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고 이제 거기 관련돼서 이제 또 그걸로 투자하신 분들이 좀 좋은 수익을 거뒀다라고 이제 홍보성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조금 콧방귀를 켰습니다. 예. 이게 대응 자체가요. 네. 매수 움직임이 잘 나온다고 절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거든요. 네네. 지금 57달러 안에서 확실히 몰려 있으니까 주변에 이런 홍보성 멘트로 인해서 바로 사서 이걸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관망세로 가지면서 50달러 안에서 네. 방향성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또 뉴스 이벤트도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뉴스 이벤트가 있을 때 오히려 더 변동성이 심하고 예상치와 전혀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오일에 대해서는 조금 사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방향성이 아직 좀 뚜렷하게 관측이 되지 않는 가운데 조금 조심스럽게 좀 바라봐야 할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지금 뭐 크루드 오일 네 번째 이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시황적인 문제 그리고 가격대 그리고 뭐 각종 매매 포인트들 많이 뒤섞여 있는 가운데 크루드 오일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상세하게 저희가 실시간 리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지금 47분이 지나가고 있는 시각입니다. 많은 뉴스들 올라오고 있는데, 자,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S&P와 나스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계속적으로 0.23% 빠진 가격대인데요. 2,577.25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나스닥 역시 하락폭 같습니다. 6,298포인트. 그리고 유로 FX는 1.16810달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골드도 보도록 하죠. 골드도 좀 움직임이 잦아들었는데 일단 보합권까지 올라와줬습니다. 1285.5달러이고요. 그리고 방금 전 마지막 이슈를 알아본 크루드 오일은 다시 57.20달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부에서는 4가지 이슈 점검과 함께 또 집중적으로 크루드 오일 그리고 이전에 좀 방향성이 바뀔 만한 그런 요소들과 매매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지금 개장을 한 지 20분이 되지 않은 시각이기 때문에 아직은 잠시 후에 있을 시간의 변동에 따라서 시세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 시간에 맞춰서도 저희 북두치성 마스터님과 그리고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꼼꼼하게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일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신세계는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전략과 신호 공유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실행 가능하니까요. 많이들 다운로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요. 저희 쪽에 실시간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최초로 또 해외 선물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 샵 0082번 또는 전화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정말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점검 도와드렸고 내용 전달 도와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다양한 분석적인 뉴스와 그리고 실시간 매매 전략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